대학교의 강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티타니아 매주 가공성 물질의 제조 및 방향토 화합물의 분해 노인 방화성 평가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선 연구 배경을 간단히 보면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제 방촉매라는 것이 196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1990년대 환경하고 접목이 되면서 더더욱 이제 요즘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 방촉매에 대한 원리는 다들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요즘에 사용되는 방촉매 중에서 재료 중에서 그 아나타르시 스트럭처를 갖고 있는 티타니아 방촉매 입자가 가장 그 유기물질의 광산에 굉장히 우수한 촉매로 각광을 받고 있죠. 그래서 나온 것들이 대구사 P25라든지 아니면 이시아라졸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그 티타니아 반도체 물질의 특성은 이제 밴드갭이 한 3.2 일렉트론 볼트가 있고 그 밴드갭에서 그 밸런스 밴드에서 컨덕션 밴드로 그 일렉트론을 전이를 하려고 하면 약 400나노 이하의 그 정도의 파장대의 방언이 필요한데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254나노나 365나노미터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광촉매를 실생활에다가 응용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400나노 이상, 즉 가시광선 영역을, 태연경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파장대의 그 촉매들이 형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촉매 개질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1990년대 중반에 이르면서 이러한 밴드갭들을 좀 줄이는 그러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왔죠. 그래서 거기에 철이라든지 텅스텐이라든지 비스무트라든지 이런 전이금속들을 넣고 도핑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골격 속에 끼워 넣거나 이런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 그렇게 커다란 성과가 보여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 티타니아를 연구했던 분들이 티타니아 아나타르 골격으로는 좀 무리가 아닐까. 그래서 새로운 골격의 티타니아를 만들어서 방촉매 응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그 새로운 골격 구조를 갖고 있는 MC141이라든지 48이라든지 이런 메조 사이즈의 그런 세공을 갖고 있는 티타니아 물질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남분해성 중에서도 그 토르엔이라든지 벤젠이라든지 이런 그 방향독성을 분해하는 쪽, 흡착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쪽의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그 연구 목적도 여기에 이제 조금 더 덧붙이면 다 아시는 분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상품화된 그 공기정화기, 그 광촉매 공기정화기라고 해서 뜯어보면 그 안에 대부분 촉매들이 이제 광촉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80~90%는 이제 흡착제가 발려 있고 그 위에 이제 방촉매들이 도핑돼서 이제 나온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상품을 파시는 분들이 소비자들이 그 빠른 그 시간 내에 그 공기가 정화된 현상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흡착을 시킨 다음에 서서히 방촉매로 이제 그 분해를 시킨다는 목적에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보더라도 이제 흡착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비표면적이 매우 넓고, 그러니까 약 1000 이상의 표면적을 갖고 있으면서 규칙적인 일차원적인 골격을 갖고 있는 MS 계열의 메조세공들이 요즘에 특히 이런 일차원적인 놈들이 이제 그 유기물 흡착이 굉장히 탁월하다는 성능이 밝혀지면서 단체로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본 연구에서도 새로운 티타니아 구조를 갖는 즉 MC141 그 메조 포로스한 물질을 갖고 있는 그러한 그 골격의 실리콘 자리를 티타니아로 전부 치환을 하거나 아니면 일부분 치환을 시켜서 새로운 그 티타니아 골격 구조를 만들고 얘네들이 그 거대 그 남분해성 유기물 즉 저희들이 토루엔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루엔의 흡착 능력 그리고 토루엔하고 골격 구조와의 어떤 그 흡착 관계, 상관관계 그리고 그것이 디컴포지션으로 이어졌을 때 그런 상관관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티타니아 메조 포로스 메테리얼 제가 임의적으로 TMPM이라고 했는데 TMPM의 그 제조 방법을 간단히 보면 호모지니어스한 그 좋을 솔루션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그 솔루션을 일단 만들고 여기에서 이제 세공을 만들기 위해서 템플레이트로는 세틸, 메틸, 암모늄, 브로마이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얘네 셋을 이제 호모지니어스하게 섞은 다음에 폐하는 약 10일 정도로 맞춰줬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그 오토클립에 넣어서 하이드로소멀법에 의해 가지고 한 100도씨에서 그 24시간 반응을 시킨 다음에 얻어진 고체를 이제 워싱하고 필터하고 그리고 그 템플레이트를 분해하기 위해서 한 550도에서 한 6시간 정도 소결을 시킨 다음에 이제 엑사이즈를 한번 보시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
촬영하는 뒤에 잘 보이시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SID 패턴을 보면은 지금 그 실리콘, 그러니까 순수한 실리콘 엠시움 메조프로스한 물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헥사고날의 그 특성면인 1100면과 110면 그리고 200면의 표가 확연하게 보여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리콘 자리를 그 원자비로 했을 때 실리콘의 한 25%를 티타니아로 이제 넣게 되면 100면이 이렇게 시프트가 되고 그리고 110면, 200면이 좀 사라지는 현상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50% 정도를 넣게 되면 그러니까 티타니아를 넣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그 스케일이 안 맞아서 좀 안 보입니다만은 롱 렌즈에서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나타자의 형태들이 만약에 밖에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고 골격관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남아 있다면은 얘네들이 550도에서 소결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아나타자 형태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거의 이제 없는 걸로 봐서 저희들 생각에는 50% 정도까지는 실리콘 자리를 티타니아로 치환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0%는 물론 아나타자 순수한 아나타자가 나와버려서 결국은 이제 들어간 놈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밖에 그냥 티타니아 그 아나타자 상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그 실리콘에 대한 그 고체 NMR을 찍은 건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그 실리콘, 그러니까 순수한 실리콘 그 메조프로스한 경우에는 이제 내 손이 전부 다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내배가 되어 있는, 그 실리콘으로 내배되어 있는 형태의 그 Q4 그 밴드만 보여지지만은 그 티타니아가 들어감으로써 3배 위 그리고 2배 위까지 보여지는 이런 현상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들로 보더라도 티타니아가 실리콘 자리에 잘 치환돼서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배위가 이렇게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 이제 FTIR 스펙트라인데요. 여기 보면 그 웨이브 넘버가 960 정도에서가 이제 실리콘과 옥사이드와 티타니아 요 사이에 그 밴딩에 해당되는 흑광 밴드고요. 여기 이제 그 1080 정도 요 큰 피부가 이제 실라논 SiOH에 해당되는 이제 흑광 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티타니아가 들어감으로써 1080 정도의 그 실라논 피크는 이제 점점점 줄어들면서 SiO 티타니아가 들어간 오 밴딩의 어떤 흑광도는 굉장히 증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제 그 약간 그 리니어하게 좀 증가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 티타니아가 실리콘 자리에 잘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이제 샘 이미지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메조포로스한 물질의 샘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거의 없죠. 그냥 이제 어차피 갖고 왔으니까 보여드리는 건데요. 순수한 그 실리콘 그 메조포로스한 것보다 티타니아가 들어감으로써 이제 입자들이 굉장히 조밀해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얻을 거 없고, 그래서 이제 샘 사진을 이제 보여주면 실리콘 그 메조포로스한 형태인 경우에는 약 헥사고날의 그 반경이 약 한 20옹스트롬 정도가 되는 헥사고날 형태가 아주 뚜렷하게 보여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를 티타니아를 이제 넣게 되면, 그래서 제가 이걸 잘못 그 스케일을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제 보는 바에 하면 이제 그 구멍의 크기나 아니면 그 월의 그 thickness나 그런 게 조금 더 증감을 이제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50% 정도를 넣게 되면 아까 XRD는 약간 그 아나타네상이 약간 보여줬는데 약간 그 구멍이 확실하게 이제 그 보여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어떤 포어의 붕괴가 조금 일어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사이즈도 굉장히 작아지는 그러니까 그 구멍 크기도 굉장히 작아지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TMPM에 대한 그 포어 사이즈하고 서페이스 에리아를 측정을 해봤는데요. 물론 여기 요 두 번째 밴드의 그 피크에 해당되는 것은 그 티타니아들의 어떤 서로 그 티타니아 벌크한 입자들이 서로 엉겨가지고 한 제2의 입자기 때문에 벌크 입자기 때문에 좀 무시를 하고요. 요 앞에 있는 그 형태의 포어 사이즈만 보면은 실리콘이 들어갔을 때 아까처럼 아주 균일한 그 헥사고날이 형성이 되면서 아주 샤프한 그 포어 그 사이즈를, 그러니까 균일한 포어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티타니아가 들어감으로써 약간 브로드해지면서 좀
작은 구멍도 있고 큰 구멍도 있고 뭐 이렇게 생기면서 이제 브로드한 형태의 코어 사이즈를 보여지고 있는데 대강 이제 그 평균을 내보면 약 25옹스트롬 정도 아까 그 템에서도 봤듯이 20에서 한 25옹스트롬 정도의 이제 그 헥사고널 형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서페이스 에리어도 이제 보시면 그 티타니아가 들어가면서 약간의 코어의 붕괴가 형성이 되면서 그 서페이스 에리어가 많이 그 감소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코어 볼륨도 역시 같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100% 티타니아가 아까 들어갔다고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100%다 들어가지도 않고 뭐 아나타즈랑 같이 섞여 있는 건데요. 그래도 서페이스 에리어가 우리가 지금 뭐 P25 같은 경우가 서페이스 에리어가 뭐 찍을 때는 조금 틀리긴 하지만 70에서 한 100 정도 그 정도 되거든요. 예. 그거에 비하면은 서페이스 에리어가 굉장히 큰 거죠. 물론 아까 포러스한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템플레이트를 넣었기 때문에 이제 구멍이 생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서페이스 에리어가 이 정도니까 그냥 순수한 티타니아 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여러 면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별로 좋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TMPM의 이게 템플레이트 디컴포지션인데요. 키지를 찍어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실리콘, 그러니까 순수한 실리콘 그 MC 코리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구멍 안에 템플레이트를 아주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얘네들이 빠져나올 때 어떤 스트레인 이펙트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주 쉽게 이렇게 슉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티타니아가 들어가면서 어떤 그 코어의 붕괴도 일어나고, 그리고 뭐 티타니아하고 실리콘이 일단은 이온 반경이 티타니아가 크기 때문에 약간 구멍을 좀 막겠죠. 그래서 이제 들어있는 템플레이트도 굉장히 좀 작아지고, 그리고 빠져나올 때도 굉장히 힘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부터 뭐 활성하고 관계된 형태를 보면요. UV 비저블 스펙트럼입니다. 이제 확산 UV 비저블인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실리콘 MC1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정도 흡광도가 이렇게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티타니아가 넣으면서 흡광도가 굉장히 증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티타니아가 들어가면서 쉬프트 되는 정도, 레드 쉬프트 하는 쪽으로 이제 약간 보여지는데 크게는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해주는데 근데 이제 물론 티타니아가 들어가면서 레드 쉬프트 됐다고 생각이 들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순수한 티타니아를 보면 이제 맥시멈 파장이 한 340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뭐 레드 쉬프트가 아니죠. 오히려 블루 쉬프트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 그걸로 봤을 때는 이걸로는 뭐 밴드 갭이 이동이 됐다라고는 이제 얘기하기가 좀 힘들고요. 암모니아 TPD를 찍어봤습니다. 물론 이제 광촉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산도하고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약간 산도하고 좀 관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TPD 커브를 한번 보시면 실질적으로 실리콘하고 티타니아가 뭐 어차피 골격 들어가면 삽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암모니아 흡착 피크가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었고, 물론 티타니아가 삽가보다 뭐 삼가도 많이 들어가 있는 형태들도 많이 보여지지만 뭐 그런 영향들도 있고 어떤 하전의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인텐시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알루미나 실리케이트 포러스한 물질에 비해서는 약 한 10분의 1 정도의 굉장히 작은 양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서로 차이가 보였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변화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50%가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50%가 티타니아가 들어갔을 때는 이제 위크한 산도하고 그 다음에 메디움 산도 쪽이 굉장히 같이 더불어서 이제 증가를 하고, 보통 이제 그러니까 순수한 실리콘보다는 티타니아가 들어감으로써 요 강산점, 스트롱한 쪽에 있는 엑시디티가 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토루엔의 탈착 실험을 한 건데요. 왜냐면 저희들이 토루엔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 목적이 흡착도 하고 광활성도 일으킨다라는 두 개를 이제 같이 동시에 이제 추구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일단은 많이 흡착을 해야 그리고 많이 분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토루엔의 흡착 실험을 한번 봤는데요. 물론 여기 실리콘 매드프로스하고 25% TMPM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넓은 범위에서 봤을 때는 노이즈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줄이다 보니까 이게 약간 밴드 형태로 보이긴 하지만은 좀 약간 신빙성이 떨어지고, 그냥 두 개만 좀 비교를 하겠습니다. 50% TMPM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 100도시에서 토루엔 탈착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토루엔을 많이 흡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물론 저기 P25 같은 경우 찍어보면 요 한 100% TMPM보다 약간 작게 요 앞에, 그러니까 그 위크한 쪽에 그 낮은 온도에서 그 토루엔 살짝 그 피크가 밴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토루엔 데듈션에 대한 아까 앞에 보여줬던 데듈션에 대한 그 액티베이션, 그 골격하고 토루엔하고 얘네들이 얼마만큼 세기로 얘를 잡고 있을까, 이게 이제 액티베이션 에너지인데요. 오자마 수업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P25 같은 경우는 약 12kcal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그 순수한 실리콘 메조크로스 하는 것은 16 정도, 그리고 50% 정도 티타니아가 들어감으로써 굉장히 작은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서멀 촉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그 새로운 하이드로카본이나 이런 거 생성을 시킬 때 강상도에서 굉장히 활성을 많이 나타내는데, 얘네들은 오히려 거꾸로가 아닐까. 그래서 물론 흡착도 많이 하지만 탈착도 용이해야 광반응에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분해를 한번 시켜봤는데요. 뭐 분해 장치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바가 있는데,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바가 아니고요. 여기다가 이제 글래스 비드를 넣었습니다. 30g 정도 글래스 비드에다가 PVA 바인더를 사용을 해서 아까 그 재료들을 이제 붙였는데, 약 붙인 양은 한 0.5%, 그러니까 5% 정도가 이제 달라붙거든요, 보통.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1.5g 정도, 그 정도의 어떤 그 촉매였고요. 위에서 이제 여기 지금 광원이 나와 있는데, 요거 한 365 정도의 라이트를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사방에서 이렇게 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로 해서 반응을 시켜봤더니, 광분해를 시켜봤더니, 좀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우리가 P25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광분해 그 현상이 일어나는데, 일단 역시 흡착제니까 흡착을 하더군요. 그래서 그 실리콘이 순수하게 들어간 실리콘만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약 20분 정도 되면 한 30% 토루엔이 이렇게 흡착이 됩니다. 흡착이 되고, 광분해는 우리 약간 이게 요기주를 좀 제거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의 일어나지 않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생각에는 아까 25%에서 굉장히 그 안정하게 들어가고 골격도 이제 균일하게 있어가지고 이게 혹시 더 좋지 않을까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50% 들어갔을 때가 훨씬 더 방활성이 좋았다는 그런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보시다시피 뭐 P25 같은 경우는 한 40분부터 급격하게 흡착보다는 거의 광분해가 그냥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P25보다 뭐 좋을 게 없으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실생활에서 이용을 할 때는 일단 흡착을, 물론 장사꾼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단 흡착을 바로 하고 광분해가 서서히 진행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상품 속에서는 이제 이런 흡착제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본 그 실험의 결과를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저희 실험의 포커스는 이제 토루엔 흡착세기하고 토루엔 그 분해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아까 얘기했듯이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본다면은, 그러니까 강하게 토루엔을 흡착은 많이 하는데 강하게는 잡지 말아요. 강하게는, 그러니까 지금 위크 엑시드 쪽에가 좀 활성을 나타내야만이 이 광반응이 훨씬 더 유리하게 진행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그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한 9 정도였던 50% 티타니아가 들어갔을 때가 훨씬 더 토루엔 컨버전이 더 좋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산량에 따라서 뭐 광촉매가 이제 산도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산도하고 많이 관련이 되는 것 같거든요. 요즘엔 또 그런 논문들도 꽤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건 산도가 아닙니다. 산세기가 아니고 산량이건 전체적인 산량, 흡착량인데요. 흡착량을 보면은 흡착량은 많아야, 결국은 이제 많아야 액티베이션 에너지는, 그러니까 토루엔 그 디컴포지션은 훨씬 더 유리하게 진행이 된다. 물론 저는 이 산량이라는 게 위크한 쪽이 아닐까 하는, 위크 엑시드 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은, 뭐 아까처럼 티타니아가 한 50%는 좀 무리하게 50%까지는 골격에 좀 잘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티타니아가 치환이 될수록 UV 비저블 독강밴드는 레드 시프트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뭐 순수한 그 티타니아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시프트된 건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티타니아가 치환될수록 위크하고 메디움 엑시디티는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티타니아가 치환될수록 토루엔 흡착량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오히려 탈착원들은 좀 작아졌다. 그래서
낮아졌다. 그래서 좀 활성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토루엔 탈착 세기가 감소할수록 토루엔 제거 성능은 증가함을 알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분해하는 패턴을 보면은 남프로스한 티타늄 같은 경우는 바로 그 광분해가 일어나지만은 그 아무래도 코어를 갖고 있는 놈들은 일단 흡착부터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어떤 거는 이제 지올라이트 Y 같은 경우 한 60%까지 그냥 흡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흡착 먼저 한 다음에 서서히 광반응이 진행되는 현상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